건강 40kg 엄지의 제왕 박철입니다. 오정현입니다. 오늘은요. 저희 세대는 여자들이 노래방 가면 이 언니의 곡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네, 바로 한류스타 채연 씨입니다. 아니 그리고 채연 씨 하면은 뭐 이것도 있지만 이게 이거 이게 예언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말씀하시면 될 텐데. 진짜로 보고 싶어가지고 정말 제가 오리지널로 보고 싶다. 오리지널을 그냥 이렇게 가서 이렇게 타고 데뷔곡. 네. 그게 뭐 건강은 이상 없으시죠? 저도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예요. 그래서 좀 군데군데 약간 삐그덕거리기도 하고 올 때죠, 이제. 스무가 참 많이 와서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네, 정말 저래 베이셔도 이제 4학년을 향해가지고. 그래요? 저래 베이셔도 저는 영어인 줄 알고 저래 베이셔도. 서울에는 5년 만에 한파 경보가 발효됐고 그야말로 겨울왕국처럼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찬바람 부는 겨울이 더욱 위험하다? 겨울 한파에 당신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체온을 재본 적이 있으신가요? 36도씨로만 유지한다면 뭔가 계속 불리한 상태로 계속 살고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암이라든가 당뇨병, 심장질환에 문제가 있으면요. 그 공통이 저체온증입니다. 즉 체온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바로 생과 사의 열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추운 겨울처럼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내 몸 살리는 체온 1도의 비밀. 오늘의 주제는 내 몸 살리는 체온 1도씨의 비밀입니다. 네. 서정을 박사님, 우리처럼 건강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은 정상 체온 아니겠습니까? 네, 답변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네. 평소 체온을 재본 적이 있으신가요? 체온. 재본 적이 있죠. 네. 이렇게 열이 나면 손을 이렇게 해서 평소보다 뜨끈뜨끈하면 약 하나 먹고. 네. 저는 의사가 재주지 않으면 저희 집에 체온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거를 그렇게 본인이 느끼는 거 아닐까요? 근데 체온 자체가 0.5도씨 정도만 떨어져 있어도 네. 사실 예비 환자 단계예요. 어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6.5도씨가 정상 체온이라면 나는 늘 36도씨로만 유지한다면 뭔가 계속 불리한 상태로 계속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큰 병이 하나 딱 찍혀야 우리가 병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왜 자동이체가 매일 뭐 한 1,000원씩 나가면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잔고 확인을 안 하면 어느 순간 나중에 돈이 많이 없어져 있는 것처럼 체온도 체크해서 너무 낮다면 이제 올리는 데 노력을 충분히 기울여야 건강할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면역세포 치료 국내 도입. 면역력의 놀라운 비밀을 알려준다. 만병의 근원은 체온이다. 체온을 올려야 면역력이 높아진다. 조성훈 박사의 체온 올리는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성훈 박사님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박사님, 그 체온 1도, 0.5도 이렇게 적은 정도가 우리 건강에서 얼만큼 중요한 건가요? 예, 체온이라는 것은 네.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네. 중요한 요소입니다. 체온 관리가 결국은 건강 관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의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히포크라테스도 네. 약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수술로 고치고 수술로 고칠 수 없는 병은 바로 열로 고쳐라. 열로도 안 되는 병은 영원히 고칠 수 없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실제 최근에도 암이나 바이러스 같은 그런 난치병도 온열요법이라는 걸로 치료하고 있지 않습니까? 열은, 즉 체온은 우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바로 생과 사의 열쇠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뭐 아침에 혈압도 재고 당뇨도 재고 뭐 체중까지 다 쟀는데 체온을 잰 적은 거의 없잖아요. 예. 그래서 결국 그깟의 뭐 1도 정도의 체온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바로 오늘은 이 1도의 소중한 체온을 올려서 건강해지는 법을 꼭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네. 어허, 이 저체온이 위험하다고는 하지만 0.5도, 1도 떨어지는 게 건강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그냥 뭐 조금 시원하게 살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많은 분들이 0.5도, 1도 네. 그쯤이라고 생각하는데 0.5도만 떨어져도 우리 몸에 치명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차트를 보면서 천천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보통 지금 알고 있는 36.5도 이게 보통 우리의 체온입니다. 이 체온이 되면 면역력은 항상 바이러스하고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암이나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게 되면 37도로 약간 미온이 있으면서 면역세포가 가서 암하고 바이러스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체온을 올리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만일 체온이 떨어진다. 그럴 경우에는 특히 이제 36도, 0.5도가 떨어진다. 그러면 배뇨기관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배설 기능이 굉장히 저하게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조금만 추워도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소변을 쉽게 보지 못하잖아요. 그런 현상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0.5도가 더 떨어진다. 35.5도가 된다. 그러면 성인병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당뇨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35.5도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85세 노인들의 평균 체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온에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35도가 나왔는데 35도서부터는 이제 질병이 되는 저체온증이 됩니다. 특히 35도라고 그러면 암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온도입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결국 암 환자를 보게 되면 35도를 유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34도가 되면 우리가 살 확률이 50%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나 떨어져요? 예. 그리고 그 이하가 되면 환각 상태가 오고 환청이 들리면서 결국 의식이 없으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몸에서 이제 그 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또 몸이 회복이 안 되느냐 하는 거는 34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암이 제일 좋아하는 온도가 35도라는 거. 이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도밖에 안 나죠? 아니 우리 그 흔히 이렇게 약간 추워 막 뭐 이런 거는 몇 도 정도 될까요? 그거는 36도입니다. 근육이 떨리면서 이제 화장실 좀 가고 싶다. 그런 느낌이 나는 게 결국은 36도입니다. 그만큼밖에 안 떨어졌는데. 네, 0.5도 차이입니다. 사실 우리가 체중계에는 그 0.5g에도 되게 민감하잖아요. 옷을 다 벗고도 재고. 화장실 갔다 와서도 재고. 화장실 한번 갔다 와서 또 재고. 와, 근데 이렇게 체온이 0.5 막 이렇게 큰 차이 있는 거란 건 이번에 진짜 중요하네요. 깜짝 놀랐네 진짜. 맞아요. 현대인의 90%가 저체온이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들 대부분이 저체온일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겠죠.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엄지 가족분께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네. 2주 동안 매일마다 체온을 한번 재보십시오 하는 숙제인데 오늘 다 해와셨겠죠? 잘 해왔습니다. 저희 집은 남편이 의사인데도 체온계가 없이 살았더라고요. 이 실험을 통해서 아 맞다 우리 집에 체온계가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 보니까 단 한 번도 집에 체온계가 있니 없니를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다들 숙제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엄지 가족들의 체온은 어떨지 결과 보여주시죠. 보죠. 엄지 가족 체온 측정 결과. 그러니까 현지호 씨 빼고는 전부 다 평균 체온이 36.5도보다 낮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지엽 씨가 참 따뜻한 남자네요. 오늘 다시 보입니다. 근육이 남아있는 거죠. 겨드랑이 온도를 2주 동안 측정한 결과인데요. 현지엽 씨만 정상 체온이고 오영실 씨하고 채연 씨는 0.6도. 그나마 조금 낮지만 조양기 씨는 0.8도. 백이성 씨는 거의 1도에 가까운 0.9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판넬을 다시 보게 되면 지금 거의 다 요 사이에 있기 때문에 건강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36도도 안 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성인병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백이성 씨는 35.6이거든요. 가장 위험해요. 제가 85세인가요 그러면? 저는 진짜 인정할 수 없는 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열이 많아서 몸에 진짜 어렸을 때는 그 겨울에 보일러도 안 켜고 잤어요. 그리고 맨 바닥에 이불도 없고 그냥 입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열이 많아 자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저체온증이라고 저는 인정을 못 하겠습니다, 진짜로. 아 근데 뚱뚱하면은 원래 그 강조해주세요. 네, 이게 뚱뚱하면은 지방으로는 혈관이 거의 안 가요. 그러니까 지방은 동떨어진 차가운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셀룰라이트라고 이렇게 잡히는 그런 데 굉장히 차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체온 세팅을 본인이 열을 많이 내고 있지만 열이 많으면 체온이 많다가 아니라 나는 그 정도 열 필요 없다 해서 체온 자체 세팅을 낮게 낮추고서 살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지방량이 늘수록 그래서 근육량이 늘수록은 체온 조절을 잘 하는데 지방량이 는 사람은 사실 수분도 없고 체온도 낮은 사람이다. 이 뜻으로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땀이 많다고 해서 몸에 열이 많거나 온도가 높은 건 아닌가 봐요. 그렇죠. 체온이 높다가 아니라 땀이 많다는 거는 그 정도 열이 필요 없다고 자꾸 밖으로 내보내는 거니까 세팅 포인트가 낮은 거예요. 네. 이분 자체는. 근데 박사님, 저희들처럼 다 지금 TV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집안에 체온계가 없다, 나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상태를 알 수 있을까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좀 저체온을 체크해 볼 수 있을 만한 방법은 또 없을까요? 예, 집에 체온계가 없는 경우에는 네.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체온하고 생활 습관하고 식습관이 제일 관계 있기 때문에 제가 제일 관계 있는 생활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한번 준비해 왔습니다. 저체온 체크리스트. 과연 내 체온은 정상일까? 네, 보여주세요. 저체온 체크리스트. 아침에 일어나면 피로감을 느끼고 밤에도 잠이 잘 안 오는 편이다. 생리통, 생리불순으로 매달 스트레스를 받는다. 세 번째, 손발이 차갑고 저린 편이다. 네 번째, 허리, 무릎 등 근육과 관절에 항상 통증이 있다. 소화불량과 복부 통증으로 설사나 변비가 잦은 편이다. 여섯 번째, 복부 비만이다. 일곱 번째, 무기력증, 우울감으로 무엇을 해도 기운이 나지 않는다. 자, 체크리스트를 통한 체크 방법. 백이성 씨는 몇 개? 하나? 네 개요. 깜짝이야. 하나인 줄 알았네. 네 개. 뭐예요? 일단 아침에 일어나는 피로감하고요. 요즘에 제가 등이 그렇게 계속 항상 결리고 통증이 좀 있고. 날개 자라려고. 이제 천자가 될 때가 됐어. 그다음에 뭐 이거는 어려서 태어날 때부터 복부 비만이고요. 네. 그다음에 그 무기력증 약간 좀 무기력증이 좀 있는 그래요? 거예요. 예, 그래서 좀 기운이 요즘에 좀 빠지는 것 같아서. 늘 네 개. 기운이 넘쳐 보이는데. 방송에서는 넘쳐 보이는데 네. 끝나면 좀 게을러요. 재은 씨는 몇 개? 저는 0개. 5개. 다섯 개? 뭐. 1번이랑요. 예. 3번이랑요. 4번이랑요. 6번, 5번, 6번. 6번? 아 살짝 그러니까 몸에 그러니까 제 몸에 비해서 그러니까 제 전체적인 몸의 밸런스에 비해서 조금 살이 찌기 시작하면 복부부터 찌는 스타일이에요. 네. 아니, 항상 춤을 추고 운동을 하는데도 이제 4번. 근육 관절에 통증이 있어요, 늘? 네. 무릎도 약간 시리고 허리도 아프고 등도 많이 아프고. 박사님, 저체온증은 여기서 몇 개가 해당이 되면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4개 이상이면 저체온 위험 네 가능성이 개. 있습니다. 즉, 혈액순환이 굉장히 좋지 않으면서 면역력까지도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3개 이상이면 경고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체온을 빨리 올리는데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2개 이상이면 그래도 정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심부, 내장 온도하고 피부 온도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체온에 대해서는 너무 이제 허술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체온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궁금한 게요, 박사님. 네. 그렇다고 또 저희가 그럼 일부러 체온을 떨어뜨리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좀 춥다 싶으면 뭐 옷을 껴입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왜 체온이 이렇게 저체온으로 떨어지는 거죠? 예, 우리가 체온을 지키기 위해 하는 행동 중에서 오히려 체온을 떨어뜨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3가지 습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첫 번째 화면 보시죠. 음주입니다. 아니, 적당량을. 그렇죠. 와인 한두 잔은 오히려 체온을 높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특히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게 되면 저녁 때 포장마차에 가가지고 어묵탕하고 소주나 아니면 술을 마시게 따끈하게. 되는데 어묵탕은 굉장히 좋은데 소주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게 되면 우리가 몸이 따뜻하다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것은 큰 오해입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면서 우리 몸의 심부에 있는 내장에 있는 혈액 자체가 피부로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따뜻하게 느끼게 되는데 그것도 잠깐의 순간입니다. 그 이후에 결국은 그 피부에 있는 열이 발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묵탕을 먹고 체온을 올린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요. 특히 이번 겨울같이 추운 겨울에는 이제 술을 마시고서 또 바깥에 추운 데서 주무시는 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저체온증이 걸려가지고 나중에 사망하시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방송에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보통보다 훨씬 더 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술을 먹고. 아, 참. 그 다음에 네. 보여주시죠. 높은 실내 온도가 또 왜요? 이거 따뜻한 곳이 못 가겠네요. 도대체 저희 보면 어쩌란 말입니까? 아니 높은 실내 온도 유지하려고 막 뽁뽁이 붙이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사실 자고로 집은 딱 문 열고 들어갔을 때 그 따뜻한 그 온기가 나와야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27도로 특히 겨울에는 문제는 27도에서 옷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반팔. 반팔에 7분 바지? 전 다 벗고 있는데. 혼자 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사계절 집에서 입는 잠옷이니까 똑같은 거죠. 반팔에 약간.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가장 문제인데. 안 좋은 거예요? 예. 우리 몸은 항상 그 계절에 따라 가지고 그 우리 몸의 유전자는 겨울에는 몸을 보호해야 되고 여름에는 몸을 발산시키는 그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지금 이 온도하고 역방향인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아주 덥게 하고 옷은 가볍게 입으니까 몸에 있는 온도를 조절하는 시상하부에 있는 온도 중추가 결국은 혼란을 일으키게 되죠. 이게 계속되게 되면 결국은 우리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관이 결국은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몸의 신진대사도 많이 떨어지게 되죠. 가장 중요한 온도는 제일 좋은 온도는 18도부터 20도를 유지하면서 습도는 40%에서 60%를 유지하면서 옷을 좀 입으면서 몸을 보호하는 거. 수면 잠옷에 수면 양말에 저는 다 꽁꽁 껴입고 자도 춥거든요. 그래서 23도로 항상 해놓고도 자는데도 추운데 20도로 해놓으면 파카를 입고 자야 되나요? 예, 그만큼 몸에서 체온 조절하는 중추가 몸에서 이제 근육하고 그다음에 혈관을 수축시켜가지고 체온을 자꾸 내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계절에 반대된 행동을 안 하는 것이 몸의 자율신경계를 보호하고 면역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조양기처럼 좀 평소에 실내 온도 높게 맞추는 분들은 차근차근이라도 좀 떨어뜨려 낮춰야겠네요.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체온을 떨어뜨리는 안 좋은 습관 알아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뭘지 보여주세요. 해열제 남용이요? 아니, 해열제 남용. 열이 날 때 이게 해열제를 먹는 게 오히려 체온을 떨어뜨리는 습관인가요, 이게? 예, 제가 오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류 스타 채은 씨가 중국에서 공연을 하는데 앞에서 이렇게 소리 꽥꽥 지르는 분이 독감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독감 바이러스가 공기를 타고 채은 씨 목에 들어왔어요. 네. 하나가 들어왔는데 그 독감 바이러스라는 거는 하나가 이제 보통 8시간 되면 100개가 되고 16시간 되면 10,000개가 되고 24시간이 되면 100만 개가 됩니다. 100만 개요? 예. 그래서 채은 씨가 이제 저녁 때 좀 목이 좀 컬컬하고 이상한데 약간 미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해열제를 먹었습니다. 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몸에 목에 그 바이러스가 하나 들어오고 점점 커졌을 때 면역세포가 그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의 시상하부에 신호를 보냅니다. 면역세포가 지금 그 바이러스를 인지했으니까 체온 좀 높여주세요. 그래서 몸에서 이제 혈관을 수축시키고 뭐 이제 근육을 수축시켜서 약간의 미열을 나게 만듭니다. 그 미열을 채연 씨가 이거 해열제를 먹어야지. 그래서 먹게 되면 그 열로 인해서 면역세포가 활성화가 돼서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는데 바이러스를 못 죽이고 아까 그 전투병이 안 되고 바보 면역세포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다음 날 돼도 그 바이러스는 점점 많아서 독감이 더 심하게 걸릴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해열제를 먹어도 38도나 39도 이상으로 돼서 진짜 열이 많이 높았을 때 먹어야지 약간 미열이 나서 면역세포가 이제 열심히 이제 작용을 하려고 할 때
먹게 되면 도리어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하지만 왕희문 원장님 애들 키우는 집은 정말 애가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뜨거워지는데 그건 38도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는 못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니 일단은 그 6세 미만의 아이들이 열이 딱 나면은 엄마분들이 긴장하고 굉장히 걱정해요. 그리고 전반적인 어떤 상태라든가 상황을 지켜보는 것보다도 숫자에 너무 연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조금 어른하고 좀 다른 게 체온 조절이 조금 미약하고 어른들은 사실 38도가 넘어가면은 조금 심각하게 일어나지만 아이들은 그 기능이 조금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있어서는 컨디션이 좀 안 좋거나 하면은 체온이 올라요. 근데 단 아이가 잘 먹거나 잘 자거나 활동을 잘하면은 사실 온도가 조금 높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네. 문제가 뭐냐면은 아이들한테 있어서도 이 체온이 38도가 넘어가고 해열제 먹는데도 안 떨어지거나 이제 늘어지는 경우, 숨소리가 좀 거치는 경우에는 바로 병원에 가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네. 일단 아이들은 만 3세 정도까지는 체온 조절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풍기나 예를 들어서 그냥 그대로 틀어놓으면 애들은 그냥 식어가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될 수 있어서 왜 애들한테는 부채를 하잖아요. 그런데 얘가 잠이 들면은 그 정도에서 적응돼서 자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절을 못하는 나이에 너무나 이제 뭐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노출이 돼 버리면 아이들이 그때 생기는 질병들이 많고 그리고 변비나 이런 게 있으면서 꼭 폐렴이나 감기로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은 정체되면 그때 열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응급실에서 보면 대부분이 아이들이 엑스레이를 딱 찍어보면 변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변만 딱 보면 열이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흔한 경우이기 때문에 흔한 경우를 항상 먼저 생각하고 특별한 경우를 생각해야지 된다. 그렇게 이야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사님, 이렇게 몸의 체온이 떨어지면은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에 수많은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는 겁니까? 맞아요. 예, 저체온은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네. 일단은 혈액순환이 떨어지면서 신진대사가 떨어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 여기에 오늘은 중점을 좀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면역력 늘 강조하죠. 저는. 예. 내 몸을 지키는 면역력. 체온 1도에 내 건강이 달려있다. 면역력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말합니다.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백혈관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외부의 침입, 바이러스가 침입하면 빨리 가서 없애주는 역할을 하고 보통 암이라고 하면 우리 몸에서 이제 하루에도 5,000개 이상이 만들어지는데 그 암세포를 빨리 가서 없애서 암으로 자라지 않게 하는 그것이 바로 면역력인데 그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가 감염이 오게 되고 암에 걸리게 되는 거죠. 보통 면역력이라고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죠? 네. 예, 뭐 막연하게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하신 게 있으시죠? 예. 네. 면역력은 백혈관에 있는 면역세포다. 우리의 군대다. 우리의 전투병이다. 네. 이 전투병이 암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바로 체온을 올려야 된다. 그것을 실제로 제가 현미경을 촬영해가지고 전투 장면을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 실제 전투 장면이라 기대가 됩니다. 네. 바로 보여주세요. 동그란 게 암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정상 체온에서 건강해진 면역세포가 지금 암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암 자체가 파괴되면서 암이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있어. 진짜로. 우리 저체온의 면역세포를 보면 암이 그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암인지도 모르고 공격도 못합니다. 그냥 달려들지도 않네요. 이런 경우에는 결국은 암이 점점 자라게 되고 특히 35도까지 떨어지게 되면 암세상으로 변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암이라는 질병을 앓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야, 야 오늘 처음 보네. 네, 지금 면역세포하고 암세포가 싸우는 걸 처음 보네요. 아주 가만 냅두네 암세포를. 진짜. 정말 의두커니 신기한 게 보고만 있어. 뭐 알아보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쟤네들이 막 지들도 추우니까 추워 네가 나가 네가 나가 이러면서 움직임이 이렇게 많지가 않네. 굴뜨네요, 확실히. 우리가 뭐 면역력이 떨어진다, 높아진다 이런 얘기는 수백 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면역세포가 활동하는 거는 처음 보거든요. 야, 정말 놀라운데. 신기하네요, 이거. 다음 화면은 실제로 암 환자의 면역세포가 들어서 암을 없애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복부의 림프절에 생긴 암인데 네. 지금 긴 게 암세포고
옆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면역세포입니다. 지금 암이 없어집니다. 오, 활발하네. 이야. 박수! 지금 오른쪽에 저체온의 바보 면역세포를 보면 예. 전혀 암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미동이네요, 미동. 도리어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공격하는 장면도 볼 수 있습니다.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해요. 엄청 싫어한다, 암세포가. 그렇죠? 여러분, 일도를 올리는 게 결국 우리 몸에서 암을 예방하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야, 저 조그만 그 면역세포가 네. 긴 저 검정색의 암세포를 막 공격하잖아요. 그리고는 순식간에 없어버리네. 오! 이야. 내 속이 다 시원하네, 진짜. 저체온이라는 게 지금 몇 도인 사람인 건가요? 저체온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5도 이하. 보통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사 질환이나 당뇨나 고혈압이나 그럼 혈관 질환이 많이 있고 암까지 잘할 수 있는 그럼 체온을 저는 말합니다. 새벽에 34점 몇 도까지 떨어지던데 그러면 저렇게 암세포로 그때 만나면 저러고 있겠네요? 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체온을 올려줘서 면역세포한테 공격을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죠. 암부터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까지 우리가 정말 피하고 싶은 무서운 질환들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저체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체온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박사님, 정말 체온 1도만 올려도 이 질환들을 다 예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네. 2도도 아니고 단 1도입니다. 1도. 이 1도를 높임으로써 네. 여러분의 건강이 바뀐다는 거. 그거를 바로 몸에서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젠 우리가 실감되죠? 네. 예? 아까 봤잖아요.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그냥 잡아 죽이는 거. 그러니까 1도만 올려도 지금 얘기한 그 무시무시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암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그러면 그런 병에 시달리는 분들까지도 체온을 높이면 그것을 좀 그 병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예, 물론입니다. 혈관 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저체온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은 혈관을 망가뜨리고 혈액순환을 굉장히 나쁘게 만드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암 환자 역시 체온이 35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체온을 올려야지 아까 말한 그 면역세포들이 계속 움직여서 암세포를 죽일 수 있습니다. 체온 1도를 올리는 것은 질병과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다 꼭 해야 될 사항입니다. 내 몸 살리는 체온 1도 올리기. 자, 빨리 알려주십시오. 알려. 예.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 3번 정도 운동을 해가지고 체온을 유지시키는 거. 그거를 이제부터 꼭 해야 될 것.